우리가 보통 5년에 1억을 모을 때 저축 위주로 돈을 모으셨을 테니까 당연히 나스닥이나 미국 주식이나 또는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것이 나를 다 피해갔을 수가 있죠. 최근에는 안 오르는 게 없습니다. 공포감이 극대화되는 시대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공포감에 주식을 팔고 시장을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투자가 가미된다면 1억이 2억 되는 것은 우리가 보통 5년에 1억을 모을 때 145만 원 정도로 시작을 해서 10%씩 증액을 하면 한 5년 만에 1억 모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속도를 계속 유지를 했을 때 1억이 2억 되는 것은 1년 이상 기간이 줄어듭니다. 4년 정도가 최 안 돼서 2억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저축을 얘기하는 거고, 투자가 가미된다면 투자 수익률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70% 정도는 예적금을 하고 그 다음에 30% 정도를 투자를 한다고 봤을 때, 최근에 코스피도 굉장히 성장세가 빠르지만 과거에 나왔던 미국 주식의 성장세를 감안한다라고 하면은 3년 이내에 2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거는 과거의 수익률을 적용했을 때 그런 거고, 앞으로는 성장세가 조금 둔화된다라고 봤을 때는 0원에서 1억이 되는데 5년 걸렸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1억이 2억이 되는 데는 한 3년 반 정도는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공포감이 극대화되는 시대라고 볼 수 있죠. 안 오르는 게 없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 3년간 106%, 금은 260%, 비트코인은 522%, 그리고 강남 아파트도 26%가 올랐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1억 정도 모았다면 그동안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축 위주로 돈을 모으셨을 테니까 당연히 나스닥이나 미국 주식이나 또는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것이 나를 다 피해갔을 수가 있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주식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난 15년 동안 오르면서 2022년도에 잠깐 주춤한 거 말고는 계속 올랐거든요. 이런 거를 역사적으로 본 적이 없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 오버슈팅이 돼 있다, 버블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과연 지금 자산시장에 들어가는 건 너무 늦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미래를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뭐라고 단언할 수는 없죠. 그러나 주가가 비싼 거는 사실입니다. 비싸다라는 것을 제가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생수가 있습니다. 보통 요거보다 큰 거 0.6리터짜리를 편의점에 가서 사 먹으면 1,000원입니다. 여러분 1,000원이 비싸다고 생각하십니까? 싸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싸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일단 다 사 먹으니까 이제는 이 1,000원이라는 걸 받아들인 거죠. 자, 그런데 불과 15년, 20년 전에 생수, 물을 사 먹을 거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반응이 뭔지 아셨습니까? 말도 안 돼였습니다. 누가 물을 사 먹어? 근데 이게 1,000원에 다 사 먹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지금 3,000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아니 1,000원짜리 생수면 그냥 먹겠는데 어떻게 생수가 3,000원이 될 수가 있냐. 아, 말도 안 돼. 이거 너무 비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전 동의합니다. 비싸죠. 근데 만약에 3,000원이라도 사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떨까요? 그냥 정수기에서 물 받아 먹을 거야. 근데 만약에 정수기가 다 없어진다면, 우리 주변이 사막이 된다면 3,000원짜리 생수는 어쩌면 3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어떤 비유를 들고 있는 거냐. 지금 오르는 자산은 사실 굉장히 광범위한 것 같지만 딱 정해져 있습니다. 미국 주식 안에서도 모든 산업이 다 오르는 게 아니라 흔히 얘기하는 4차 산업 관련된 이런 기업들이 오르고 있죠. 코스피를 한번 볼까요? 코스피도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사실 그 안에 보면 반도체나 조선, 최근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도 조금 반등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거의 산업이 특정 섹터에 몰려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미래를 바꿀 메가 트렌드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자산시장에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불안해서 공포감에 무조건 다 오르는 시장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건 맞아요. 그래서 어쩌면 조정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조정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식시장에 많은 지분을 넣을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한번 이런 걸 그려볼 필요가 있어요. 미국 주식시장이 워낙 지금 고점이기 때문에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 가지의 시나리오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실업률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경기 침체가 오는 상황을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실업률이 올라가면서 미국 경제에 경기 침체가 현실화된다면 연준은 아마 금리를 낮추게 될 거고, 금리를 낮추게 되면 생각보다는 자산시장의 조정이 짧아지고 회복 기간이 빨리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나리오 두 번째는 실업률은 가만히 있는데 관세 영향으로 인플레이션이 폭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몇 달 전부터 외국에서 사오는 모든 물건에 높은 관세를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경기가 침체 우려가 생기게 되고 미국의 주식시장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는 앞의 경우보다는 조금 더 심각한 것이 금리를 낮출 수가 없습니다. 금리를 낮출 수 없다라는 것은 조정, 다시 말해서 미국 주식이 조정을 받았을 경우에 조금 조정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자, 세 번째 시나리오는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오는 겁니다. 실업률도 높은데 물가까지 낮아지지 않는 상황, 우리가 흔히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경제에서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이런 것이 생기게 된다면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기간은 훨씬 더 길어질 수 있겠죠. 자,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봤을 때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이런 것들이 왔을 때 공포감에 주식을 팔고 시장을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끌어다가 주식시장에 넣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저축 수준의 3분의 1 정도를 낮아진 자산시장에 투자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여러분들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투자의 현인인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세 가지다. 첫 번째는 바로 지속적인 저축.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원금을 모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는 순풍을 타는 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순풍을 타는 힘이라는 것은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에 올라타는 힘인데, 여기서 말하는 순풍은 주식시장을 얘기합니다. 최근같이 자산시장이 굉장히 올라가는 경우에 어느 정도는 그 순풍을 타는 판단력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바로 치명적 실수를 피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치명적 실수를 피하는 게 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있는 돈 없는 돈을 모두 모아서 주식시장에 올라타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전략적 자산 배분을 하라는 거죠.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만약에 1 정도를 위험 자산에 투자한다면 3 정도의 안전 자산이 있어야 된다. 얘기했던 것처럼 1,000만 원 정도를 나스닥에 투자했다면 한 2,000, 3,000 정도는 예금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워렌 버핏도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내가 가진 돈이 3,000만 원밖에 없는데 그 3,000만 원을 몽땅 다 주식시장에 넣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순풍을 올라타는 힘이 아니라 어쩌면 시장이 문제가 생겼을 때 치명적 실수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투자가 아닌 투기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1억 정도 모은 사람이 한 6, 7천은 예금을 하고 2, 3천 정도를 주식시장에 넣는다. 그러면 그거는 투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나는 1억이 없고 2천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1억 모은 사람을 빨리 따라잡기 위해서 주식이나 코인에다가 100% 몰빵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투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주식 투자가 나쁜 것이 아니라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바뀌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의 전략적 자산 배분을 가져서 1억에서 2억은 0원에서 1억 될 때보다는 속도가 빨라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적정한 수준의 전략적 자산 배분을 통해 투자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의 위험 성향에 맞춰서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증권회사나 은행의 홈페이지에 가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설문이 있습니다. 보통 투자 성향을 파악을 해보면 공격 투자형, 적극 투자형, 중립형, 안정 선호형, 그 다음에 위험 회피형,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보통 중립형 정도 나오는 분이다 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때요? 7대3 또는 뭐 6대4 정도, 그러니까 6 정도, 7 정도를 예금, 그 다음에 3, 4 정도를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적당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내가 위험 회피형이 나온다, 극도로 변동성을 싫어하고 굉장히 강한 안정지향형이다 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보수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8대2로 한다든지, 아니면 경험을 쌓기 위해서 9대1 정도로만 해본다든지, 이런 경험의 시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본인의 위험 성향과 다르게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위험 회피형인데 주식에 몰빵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적극 투자형인데 예금만 하고 있다든지, 이러면 이거는 위험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의 위험 성향을 파악을 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주식의 초보자다 그러면 저는 4가지 정도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적립식으로 해라.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는 것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한꺼번에 내가 많이 들어갔는데 갑자기 주가가 급등한다 그러면 너무 반갑겠죠. 근데 여러분이 너무 갑자기 한꺼번에 많이 들어갔는데 주가가 급등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멘탈을 지키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적립식으로 하라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3년 이상 해라 입니다. 무슨 얘기냐? 적어도 3년 정도 투자가 돼야만 여러분들이 위험을 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ETF로 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주식 초보자인데 어떤 종목이 좋아? 어떤 종목이 앞으로 오를 것 같아? 라고 그 종목을 발굴하거나 공부하는 시간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ETF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시장 전체에 투자를 하실 수 있게 될 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금과 분산 투자를 하라 입니다. 첫 번째는 적립식으로 하라, 두 번째는 3년 이상 투자하라, 세 번째는 ETF로 해라, 네 번째는 예금과 분산 투자해라. 자, 이 원칙만 지키신다면 주식 초보자인 여러분들도 이제 주식시장에 적응하면서 투자를 시작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런 말이 있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한 바구니에 담아서 가지고 가다가 넘어지면 계란이 다 깨지겠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은 분산 투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립식으로 하라. 시점을 분산하라는 거죠. 3년 정도 하라. 시간적으로 좀 분산하라는 거죠. ETF를 해라 라고 하는 것은 종목을 좀 분산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금리형과 나눠서 하라 라고 하는 것은 위험을 좀 분산하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의 분산 투자를 설계를 하시게 된다면은 이 포트폴리오가 맞을 거다. 우리가 미국 주식 요즘 굉장히 관심이 많으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종목들을 모아놓은 거냐면 4차 산업, AI, 로봇이라든지 IT 기업들, 그러니까 주로 기술주들만 모아놓은 게 나스닥입니다. 그러면 기술주들은 어때요? 지금 돈을 잘 버나요? 물론 AI 기술이라는 것이 굉장히 미래를 바꿀 거라고 생각하는 메가 트렌드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에 구현되는 걸로 보면 아직 5%도 구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엄청나게 돈을 벌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들이 돈을 엄청나게 벌지 못하는데도 주가가 높은 거는 사람들이 이게 미래를 바꿀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나스닥은 기대감이 잔뜩 들어가 있는 주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잔뜩 들어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 있다.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른 속도로 또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나스닥을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는 라면으로 얘기하면 매운맛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S&P 500은 뭐예요? S&P 500은 미국의 대표적인 지수예요. 여기에는 기술주도 있지만 산업에 한 400개 종목, 금융에 한 40개 종목, 운수에 20개 종목, 공공에 20개 종목 해서 500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뭐 기술주도 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S&P 500은 약간 덜 매운맛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S&P 500은 올라갈 때는 나스닥보다 좀 덜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는 나스닥보다 조정을 좀 덜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배당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미국 주식에서는 다우존스 안에 보면 전통적인 소비재라든지 유통기업들, 우리가 쓰고 있는 물건들,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이런 소비재들을 생산하는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돈은 벌고 있지만 미래의 성장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 회사들, 전통적인 기업들이 다우존스에 몰려있고 이런 기업들이 주로 배당주라고 합니다. 그런 배당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는 변동성이 없는 게 돈을 벌면 계속해서 주주들한테 돈을 줘요. 월급을 주듯이. 그러니까 주가는 그렇게 막 튀어 올라가거나 하지 않지만 주가 변동도 적고 계속해서 이 배당을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순한 맛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여러분들 라면 먹을 때도 음식을 먹을 때도 3단계 매운맛 좋아하세요? 덜 매운맛 좋아하세요? 순한 맛 좋아하세요? 나 매운 거 좋아하는데 매운 거 화끈한 거죠.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질 수 있지만 나는 뭔가 뭐 아니면 도다. 리스크 테이크 하는 걸 굉장히 사랑한다. 이러면 사실 나스닥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근데 나는 그 정도는 아니고 너무 매운 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S&P 500이죠. 나는 그거보다는 뭐 주가 변동이 난 스트레스 받아. 그냥 주가 변동보다는 따박따박 나오는 이자 배당 같은 걸 받고 싶어. 그러면 배당주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매운맛, 덜 매운맛, 순한 맛을 뭐 꼭 하나만 먹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운맛 몇십 프로 섞고 뭐 순한 맛 몇십 프로 섞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 목표와 성향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 거죠.